반갑습니다. 5월 3일 화요일 장중시간입니다. 자, 코스피가 지금 5일째 양봉입니다. 자, 오늘도 올라오는 모습이죠. 자, 이제는 미국장이 떨어져도 올라가고, 올라가면 또 올라가고, 뭐 이런 모습일까요? 자, 일단은 뭐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장이 좋은 이유가 이제 수급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수로 돌아서 있거든요. 자, 어느 땐가부터 외국인 매도가 지금 굉장히 약해진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외국인 매수가 매도가 약해지면서 순매수로 전환되는 날들이 좀 생기고요. 물론 물량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만 그동안 계속해서 던지기만 했었던 외국인들이 매수를 조금씩 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이런 쪽에 당연히 외국 매수가 당연히 개입이 됐을 테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뭐 내린다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그냥 잘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 보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아직 변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를 통한 어떤 지지를 통해서 작은 반등들 나가고 있고, 테마주는 여전히 변동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지만, 자, 해외 시장에서의 어떤 변수, 일단 FOMC 오늘 밤부터 또 영향권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아직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다는 거, 그것만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 상황 보시면은요, 지금 5일째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째죠. 5일째 양봉입니다. 뭐 물론 이제 마이너스인 날도 있고 플러스인 날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5일째 양봉이라는 것은 시가 대비해서 주가가 종가로 더 올라갔다는 얘기죠. 즉 아침에 시작 전보다 마감이 더 높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매수가 장중에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볼 수도 있겠죠. 다만 문제는 자, 2700포인트 넘어가면서부터 형성되는 구간인데 이게 저항대죠. 자, 지금 시장은 아직은 뭐 돌파했다 넘어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이 FOMC에 대한 어떤 그런 변수가 어떻게 시장에 작용할 것인지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겠고요. 특히 또 다음 주에는 만기가 있기 때문에 장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위에서 찍어 누르는 모습이 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형태로서는 뭐 2750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좋아요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과연 그 부분이 빠르게 일어날 것인가, 그것은 아직 미지수죠. 그리고 테마주들이 막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도 로보트가 막 올라가고 있죠. 휴림 로봇이 지금 보면은 3,800원까지 올라갔네요. 미쳤네요, 이거. 네, 3,8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무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곡물 테마주들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근데, 곡물 테마주 같은 경우는 뭐, 러시아가 이제 전면전을 선언할 것이다, 뭐, 등등등 얘기 때문에, 닭고기하고 또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죠. 근데, 얘들 지금 변수가 좀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들락날락 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테마가 움직이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과정에, 여러분들이 잘못 타고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탁 박아놓고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위로 올라간 것들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치워버리거나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오죠. 그러니까 야, 이제는 매수를 좀 해봐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테마주, 중성주 쪽에서 다시 대형주 쪽으로 관심이 기울어지기 시작한다.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되니까 자금의 이동이 또 일어나게 되면서 뭐 시장이 또 뒤죽박죽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는요, 일단은 시장을 어느 정도 올려놔야 되겠다. 왜냐면 한 대 얻어맞을 걸 생각해서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부터 서서히 올려놓을 것이다 라는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습들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면 이제 수급에서 그 의도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오늘 잘 보시면요, 코스닥이 조금 더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반등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더 내려가게 되면 위험해,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일단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더 떨어지게 되면 뭐 시장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내려가기 싫어도 대형주가 떨어지게 되고 시총 상위가 떨어지게 되면 같이 끌려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뒤로 밀어내고 조금 이제 받아주는 거죠. 즉 많이 떨어졌으니까 조금 올려주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수급이 조정을 하고 있는 건데, 수급동 한번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지금은 이제 순매수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은 한 1,500억에서 2,000억까지도 순매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니까 참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금융투자가 팔아먹고 있어요. 금융투자가 팔아먹고 있다는 것은 저항대에 근접했다라는 어떤 경계 신호로도 풀이할 수가 있거든요. 자, 외국인들이 사는 건 사는 거고 우리는 단기적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팔고 갈래요. 자, 얘네들이 지금 생각하는 부분들은 FOMC에 대한 변수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참고하면서 자, 우리는 팔지만 너희들은 뭐 사든가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 나갈 수 있죠.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들어올 때 같이 매수를 해주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대형주 쪽에 이런 매수가 집중이 됐을 것이다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급 주체들 상황에서도 단기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주가가 좀 변동성이 있고 좀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겠고요. 대형주를 관장하는 입장 쪽에서는 얘네들 너무 많이 빠졌어 조금 올려주자 라는 식의 느낌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더라도 시장을 완전히 밀어버리겠다, 완전히 상승세를 타야 되겠다 이런 식의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직은 공격적인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구나. 시장이 조금 더 상승을 진행해서 완전하게 발판을 다져준 다음부터는 괜찮아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역시 경계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겠죠.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은요, 지금 삼성전자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이런 것도 카카오, 네, 네이버. 뭔지 아시겠죠?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 있는 종목들, 계속 떨어질 것 같은 종목들을 조금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올려주는 게 추세를 바꾸느냐?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LG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주가가 그동안 떨어졌었던 종목들이 반등해주면서 약간씩 이제 분위기를 개선시켜주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라서 요거는 기술적 반등 정도로 해석하신 게 맞습니다. 이게 완전히 좋아지려면 외국인 매수가 지금보다 2배, 3배 이상은 더 들어와야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군들의 움직임 들도 지난번 고점 라인 때 다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을 없애려면 기술적 반등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떨어진 그 고점에서부터 떨어지잖아요. 고점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가는 건데 이 반등이 전고점을 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아무 의미가 없고 이건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고점을 넘어가는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본다라면 이것은 뭔가 추세가 다시 달라졌구나 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살짝 올라오는 거 뭐 오늘 당장은 보기 좋을 수 있겠지만 이게 추세를 바꾸는 흐름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큼 올라왔지만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소한 75,000원대는 넘어가 줘야지 뭔가 기대를 좀 가져볼 수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겠고요. 7만원만 넘어가도 또 이제 막 그냥 분위기 좋다고 막 얘기가 나올걸요. 근데 그 시점에서도 일단 골든크로스 또 이평선의 정배열 전환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와줘야지 될 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은요, 전체적으로 좀 다 올라왔죠. 에코프로비엠 50만원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전고점까지는 좀 멀리 있죠. 네. LNF도 마찬가지고요. 22만원대 올라왔는데 전고점까지 아직 있습니다. 첨보 역시 마찬가지겠고요. 뭐 게임주들 펄어비스는 못 올라오고 있네요. 근데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반등 조금씩 보이려고 하는데요. 아직 멀었다는 게 딱 눈에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변수가 한번 나오기 시작한다. 그렇게 된다면 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많이 떨어졌다는 부분들은 계속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동정표 같은 게 들어오거든요. 싸다라는 어떤 인식. 그래서 매수가 좀 유입되면 어떻든 기술적 반등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테마주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대형주들이 이렇게 느긋하게 올라오는 상황이 돼버리면 테마주는 이제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주식을 던져버리거든요. 그걸 던져버리고 대형주 쪽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그 형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지금은 이제 대형주 쪽에 또는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게 되면 많이 올라간 테마주 쪽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은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좀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매매동향 한번 봅니다. 매매동향 보시면 기관들은 하이트 진로, 네, 와 하이트 진로도 많이 올랐어요. 이거 위드 코로나잖아요. 많이 올랐죠. 작년 연말 대비해서도 많이 올랐고 지금 보면 4만원대 근처인데 계속 더 좋아지겠죠. 술값 많이 올랐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한국카본 이러고 그 다음에 HMM, SDI 뭐 등등등 매수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매도가 있는데 매도 규모가 굉장히 작죠. 지금은 이제 기관들 전체적인 물량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근데 이 금융투자 쪽에 물량이 잡히게 되면 삼성전자 매도가 제법 많이 나올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좀 참고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약간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그런 기관들, 특히 금융투자로 봐야 되겠죠. 이쪽에서 어떤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직까지는 이제 뭐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실 거 없겠습니다만, 이 마감 시황에서 이제 금융투자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물량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이 이제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수, 그리고 어제 팔아먹은 건 그대로 올렸네요. 하이닉스 아직 순매도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하이닉스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일단 플러스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올라오고 그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오후가 되면 좀 바뀔 수 있겠죠. 즉 외국인의 매수가 지금 뭐 1000억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뭐 이런 추세로 계속 가서 한 2000억 정도까지 오늘 순매수 들어온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냥 연결해서 순매수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는 그동안 조금 올라갔던 부분이 있어서 좀 내려가는 모습인데요. 네,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들이죠. 그 외에는 매도가 좀 작아요. 그 다음에 뭐 매수도 지금 삼성전자에만 집중되는 모습이라서 아직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이 올라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흥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시장에 따라서 반등하는 것들, 또 계좌가 좋아지는 거, 이거 다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대로 즐기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런 장세 속에서는요, 또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시면 안 돼요. 와, 지금 이거다 해가지고 절로 들어가고, 와, 저거다 해가지고 일로 들어가고, 이거보다는요,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들, 그것만 잘 지켜주시고,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는 종목들만, 조금씩 잘라주시는 전략들, 즉 수익 실현을 같이 해주시는 전략들을 취해주시면 지금은 조금 더 나아질 거예요. 그래서 테마주들 그냥 무조건 들고 가신다 이런 전략들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절반이라도 팔아서 차익 실현 해주시는 거, 그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냥 뭐 막 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은 약간 이제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되는 거고, 만약에 외국인이나 또는 금융투자가 오후에 매수를 조금 더 확장시켜 준다면 테마주들은 위에서부터 다시 끌려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물론 상황이 또 변하게 된다면 테마주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은 계속 그렇게 돌고 도는 형태를 보이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뭐 특별하게 나쁜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유지만 잘 하셔도 되는 입장이고요. 대형주가 올라갈 때는 장이 조금 지루해질 수 있다는 것만 잘 참고하시고요. 느긋한 마음으로 대응하시면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식사하시고요. 13시 30분에 무료방송 진행되니까 그때 오셔서 같이 이야기 또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따가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